자,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을 했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환영 입장을 내면서 곧 복당 절차가 이루어질 듯한데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. 이 정치 검찰이 해체되는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복당을 스스로 이제 선언하고 들어오면 글쎄 뭐 셈법이 복잡해지고 글쎄 선거에는 어떻게 나가게 될지 공천이 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복당을 선언하니까 제일 먼저 놓은 것이 계양을에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였잖아요. 예. 그게 지금 출마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는데요. 네. 모르겠습니다. 뭐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라면 그런 정치적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. 사실 2022년도였죠. 2022년도에 본인이 그때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고 났을 때 예. 당대표였잖아요. 그런데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간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서 예. 그러니까 지역구를 포기했던 지역인데 네. 어쨌든 유권자가 4년 임기를 맡겨줬던 걸 갖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일종의 도약을 위해서 관뒀던 지역에 이제는 자신이 또 필요하니까 가서 표달라.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명분이 박하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출마할 거라는 것이 파다한데 그렇죠. 여기 도전장을 던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뭐랄까요 이 여건 내에 예.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.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이 좀 더 큰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결단처럼 하면서 약간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생각. 알겠습니다. 오선에 걸맞는 좀 정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항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요. 이미 정청래 대표 측이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한 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송 대표를 추천을 했어요. 그러니까 송 대표의 복당이 보궐선거 판도뿐 아니라 민주당 역학구도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? 일단 저는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제안이 그래도 지금 당내에 좀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만약에 우리가 그 합당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그리고 네. 그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에 있었던 논란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면 이 특위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네. 이성윤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특위의 성격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 있었고 전체적으로 합당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당이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었던 이성윤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? 또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을 바로 다른 그 특위위원장이 되자마자 또 다른 걸로 옮기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송영길 전 의원이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특위위원장이 더 적합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최고위원도 기분 좋게 어떻게 보면은 더 적합한 인물이 우리 당으로 돌아왔으니 예.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면서 그런 갈등의 내용을 조금 감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이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거기서 더 뭔가 내홍이나 분란이 될 수 있는 씨앗들은 전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이 특위위원장과 관련된 이 임명에 있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.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매듭을 지어주는 게 바꿔야 되는 것처럼 저는 바꾸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은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. 저는 그거를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런 제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있을 때 아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또다시 아마 그 내부 경쟁이 또 있을 거거든요. 예. 거기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범여권 합당 무산 등으로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인데 아까 그런 장면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모멘텀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? 선거 요게 기준이 될까요? 물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. 예. 근데 승리의 기준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키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잠재적으로 다음 전당대회 맞수는
아마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고요. 송영길 그 대표가 이미 이제 개항을 해 출마 선언은 이미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뭐 개항을 해서 만약 당선이 된다 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저는 차기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. 네. 다만 이제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그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으신 게 아니고 수집된 증거, 근거된 증거가 이게 형소법상 유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이 당내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어찌됐든 역학관계는 다양화됐고 실제 정청래 대표 플러스 송영길 전 대표가 될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 플러스 김민석 총리가 될지는 모르겠다. 알겠습니다.